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카 플랜 신희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10년 만에 나온 모하비입니다. 그동안 뭐 다들 그러잖아요. 뭐 사골로 뭐 막 끓여 먹었다 뭐 했다. 진짜 많이 변하긴 했어요. 한번 차량 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가죽 시트하고 우드 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모하비라는 차량이 국내 플래그십 대형 SUV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 쪽부터만 보셔도 우드 트림하고 이 가죽, 그 다음에 이런 크롬 가니쉬까지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차선 유지, 경사로 밀림 방지, 트렁크 버튼들, 각종 버튼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하고 디지털 클러스터, 그 다음에 여기를 쭉 보시면은 이게 수평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들 요즘 뭐 K7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차가 더욱더 넓어 보이고 계기판하고 이런 멀티 디스플레이가 조금이라도 더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디지털 클러스터거든요.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12.3인치 LCD 디지털 클러스터고 시안성이 무척이나 뛰어납니다. 근데 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마스터즈 등급에 들어가 있는 사양이고요. 플래티넘 등급에는 7인치 정도 되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수록 시안성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12.3인치가 더욱더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욱더 큰 디지털 클러스터를 원한다고 굳이 필요 없는 등급까지 올려가면서까지 마스터즈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딱 두 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플래티넘 등급도 마스터즈 등급도 모두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뭐 기아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보시면은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을 많이들 선택하려고 하시잖아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티어링 휠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또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동으로 위치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사방향으로 가능하고요. 다만 이것도 마스터즈 등급에만 있는 옵션이고 플래티넘 등급으로 가게 되면은 수동으로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실게요. 이쪽을 보시면은 일단은 굉장히 커요. 와이드하고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크니까 시안성도 굉장히 훌륭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보면은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아 자동차가 국내 제조사이고 또 주 타겟층이 국내 소비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감도 저희가 뭐 흔히 쓰는 스마트폰 이런 터치감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그만큼 터치감도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조작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큰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끝에 있는 부분을 조작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운전을 하면서 운전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할 때는 뭐 다른 차량들처럼 여기에 있는 뭐 조그 셔틀이나 아니면 뭐 터치 패널 같이 해서 조작이 좀 더 편리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뭐 많은 버튼들 중에 음성 인식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부터 시작되는 카카오 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이제 유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까지 해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요거를 한번 써가지고 목적지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동탄역으로 안내해줘.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네.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음성 인식률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내 시작을 하면은 14번 지방도, 23번 지방도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유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가지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보시면은 에어벤트 홀이 있고, 에어벤트 홀도 이제 뭐 하이글로시에다가 크롬까지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볼륨 버튼이 위치해 있고 뭐 이런 각종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도 고급스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낮에 보면은 이 크롬에다가 여기 음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글자를 새겼는데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조 버튼을 보시면은 여기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여러 뭐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은 이렇게 토글 방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온도 조절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정말 괜찮은데, 또 아쉬운 거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안성이 안 좋다는 듯이 여기도 시안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요게 너무 밑에 들어가 있는 건지 딱 운전석을 봤을 때 이게 글씨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도 시안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토글 방식의 온도 제어 버튼은 굉장히 터치감도 뭔가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하고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고, 또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다소 이렇게 작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이 두 개를 사용 중이에요. 아이폰 10하고 갤럭시 노트 9. 근데 이렇게 넣어 보면은 다 들어가요. 뭐 아이폰 10도 잘 들어가고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도 큰 무리 없이 잘 들어갑니다. 다만 무선 충전이 가능한 조건은 파킹으로 놨을 때가 아니라 드라이브로 놨을 때 보면은 이때 무선 충전이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조작을 잘 못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파킹일 상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놨을 때 무선 충전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승석 워크인 시트라고 있어요. 이 동승석 워크인 시트가 뭐냐면은 오른쪽에 2열 시트에 뭐 다른 분이 타셨는데 앞좌석을 당겨야 되는데 앞좌석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버튼으로 이제 시트의 위치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요즘 고급 차들에는 많이들 있는 옵션들이고 뭐 이게 굳이 필요하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뒷자리에 뭐 애기들 태우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잘 안 보여요. 날씨가 밝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3D 뭐 입체 L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조명이 들어오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음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조절이 약간 이퀄라이저처럼 조절이 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렇다고 여기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하고 여기하고 이쪽하고 쭉 일체감이 있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뜬금없어요. 이 기능이 근데 플래티넘 등급에는 없고 마스터즈 등급에만 들어가 있어요. 아마 뭐 높은 등급이라서 뭐 좀 더 번쩍번쩍하고 이런 걸 더 넣어주고 싶었나 봐요. 기아에서는. 일단은 앞좌석은 일단 끝났으니까 뒷좌석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